계속해서 질문 나오겠습니다. 보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개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떨어진 물에 떨어진 잉크 방울이 다시 모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얘기야. 무질서도. 그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은 진행한다. 이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지요.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고립계에서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확률이 낮은 쪽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참고로다가 아까 얘기한 무질서도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물질의 섞임이 섞여 있는 거 말이에요. 물질이 섞여 있는 거. 섞임이 골고루 섞인다. 이게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이 골고루 섞인다. 확산된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일은 열로 손실 없이 (100% 전환이
가능하지만 열은 일로 손실 없이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렇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6번째.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열 효율이 100%가 되는 열기관은 제작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몇 개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 첫 번째,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하나만 더 생각났네. 더 써보면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여기서 한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북쪽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은 동쪽에서 서쪽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과거에서 현재라는 말이야. 그리고 미래. 글씨가 좀 됐네.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개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우선 여기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네. 여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물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스스로 저절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 잉크방울을 물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그럼 조금 있으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쫙 퍼진 것이 조금 지났더니 다시 모여.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질서도다.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엉망진창한 상태로 점점 진행한다. 규칙적인 상태에서 엉망진창인 쪽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립기에서 자연현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은 손실 없이 요거 일하고 열이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 일은 열로 가능한데 열은 일로 불가능해. 여기서 나는 완전히 불가능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손실 없이 말이야. 손실 없이. 그러니까 일은 손실 없이 열이 될 수 있지만
열은 손실 없이 2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요.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열효율이 100%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열을 집어넣어서 2일을 하는 건데 열을 집어넣어서 2일을 하는 건데 열을 100 집어넣었더니 2일도 100만큼 해. 그러면 열을 집어넣어서 2일이 100만큼 된다면 이쪽으로도 가능해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식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한 법칙입니다. 경험에 의한 법칙.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도 증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있어. 그래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몇 개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런 거를 해봅시다. 요거 이야기해 볼게요.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기 전에 요 시간의 방향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의 방향성. 사진이 2장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 2장이 있어. 옛날 사진. 옛날 사진이 2개 있어. A하고 B 사진이 있어. A하고 B 사진이 있어. 근데 A에는 뭐 어떤 게 들어있느냐 하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이쁘게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습니다. 벽돌이 쌓여 있어요. 여기는 벽돌이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 벽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트라고 써야 되나?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어느 게 규칙이고 어느 게 질서가 있고 어느 게 질서가 없어. 이거는 질서가 있고 이건 질서가 없잖아요. 질서가 없고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없으면 질서가 없는 쪽. 질서 있고 질서 없고. 그러면 질서가 있는 데서 질서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과거의 사진을 2장을 봤더니 하나는 규칙적인 사진이고 또 하나는 엉망진창인 불규칙적인 사진이 있어. 그렇다면 이 2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과거이고 어느 게 뭐 현재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게 과거이고 어느 게 뭐 그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쪽이 뭐가 되고 과거가 되고 이쪽이 미래가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2장을 보면 이게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나중인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연력학 제2법칙을 보고. 흐트러져 있느냐 흐트러져 있지 않느냐를 보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고리대에서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한답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조금 수식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을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안 배웠으면 뭐 공부하시고 배웠다면 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배웠다면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이 상자에 구슬이 한 개가 있어요. 이 상자에 구슬이 한 개가 있습니다. 상자에 구슬이 한 개가 있는데 구슬이 한 개. 이 상자를 막 흔들어. 상자를 마구 흔들다가 가만히 딱 놓고 얘를 가운데를 싹둑 잘랐어. 그럼 구슬이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모르지. 그렇지만 왼쪽에 있을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오른쪽에 하나가 있을 확률 마찬가지 얼마? 2분의 1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도 없을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이 확률 값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C1의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0승.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야. C는 콤비네이션이야. 조합입니다. 조합. 0, 1 이럴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는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을 확률이야. 뭐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확률은 1의 0,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1승.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2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슬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마구 흔들다가 가운데를 싹둑 잘라보면 구슬이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 오른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 이렇다는 뜻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구슬을 이번엔 2개를 넣어볼게요. 구슬을 2개를 넣으면 구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넣고 막 흔들어. 막 흔들다가 가운데를 싹둑 자르면 이렇게 싹둑 자르면 구슬이 이렇게 있겠지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2개 다 왼쪽 2개 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까? 계산해 볼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도 없어. 그럴 확률 이렇게 씁니다. 2개에서 2개 몽땅 다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0승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하나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중에 1개가 앞에는 1개승, 뒤에는 또 1개승. 그래서 이거 얼마냐 하면 4분의 2 이렇게 돼요. 또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 앞에는 하나도 없고 뒤에 2개가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 C2의 0,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2승.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2개를 넣고 하나를 넣고 흔들면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 오른쪽의 확률 2분의 1이죠. 만약에 2개를 넣고 막 흔들어. 그러면 왼쪽에 2개가 있을 확률은 4분의 1. 오른쪽에 2개가 있을 확률도 4분의 1.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하나씩 있을 확률은 얼마야? 4분의 2가 된다. 이런 뜻이야. 좀 더 놓아볼게요. 짝수로 하겠습니다. 이제 구슬을 몇 개를 놓은 거야, 여기는? 1개를 놓은 거고, 여기는 구슬을 몇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는 구슬을 4개를 가지고 해볼게요. 4개를 집어넣고 마구 흔들다가 싹둑 잘랐어. 그랬더니 구슬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왼쪽에 4개, 오른쪽에 한 개도 없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1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왼쪽에 1개, 오른쪽 3개, 왼쪽에 0개, 오른쪽에 4개.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걸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확률? 왼쪽에 4개, 오른쪽에 0개가 있을 확률 얼마일까요? C4의 4입니다. 4의 4에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의 0승.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2의 4승이니까 16분의 1이죠. 1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1개 있을 확률 얼마일까요? C4의 3, 2분의 1의 3, 2분의 1의 1승 하면 16분의 얼마냐? 4가 됩니다. 16분의 4. 이 콤비네이션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는지 배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고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C4의 2에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2승.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 하면 4의 2면 3, 2, 3은 6이네요. 그래서 16분의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3개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3개 있을 확률. 그러면 눈치 보면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왼쪽에 3개, 1개 있는 거나 1개, 3개 있는 거나 서로 반대잖아. 그러니까 똑같겠지. 계산해 보면 4의 1에 2분의 1의 1승에 2분의 1의 3승에서 16분의 6 이렇게 나옵니다. 미안. 16분의 4지요. 어, 0개, 4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0개, 4개나 4개, 0개나 똑같지. C4의 0에 2분의 1의 0승에 2분의 1 4승하면 16분의 1. 우리는 지금 4개까지 해봤는데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보면 하나가 있을 때는 왼쪽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2개를 집어넣으니까 어때? 2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누는데 확률이 어때요? 확률이 어떠냐 하면 가운데로 갈수록 높다야. 가운데로 갈수록 높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2개를 집어넣고 마구 흔들다가 가운데를 싹둑 잘라보면 이 2개가 어떤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하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 중에 몽땅 다 왼쪽, 몽땅 다 오른쪽에 있을 확률은 낮다.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여기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4분의 1이나 되지. 그러면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면 어떠냐면 이렇게 될수록 확률이 높다요. 그 말은 이제 4개를 집어넣고 마구 흔들다가 가운데를 잘라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능성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가장 높다. 그러나 왼쪽에 몽땅 다 4개 아니면 오른쪽에 몽땅 다 4개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넣겠습니다.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라는 건 얼만큼이야?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워서 알다시피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기체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넣고 막 흔들다가 싹둑 자르면 이쪽에 몇 개가 있어? 2분의 NA개. 이 NA라고 하는 건 여기 아보가드로 수라는 뜻이야. 우리 저 화학에서 1몰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 있지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하면 가능성은 어때? 왼쪽에 아보가드로 수, 오른쪽에 빵개 있을 확률이 있고. 그러면 이 확률의 값이 얼마야, 이거는? 이거 얼마야? C에 NA에 NA 2분의 1에 NA승 2분의 1에 0승 이렇게 되지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반반 들어 있습니다. 2분의 아보가드로 수 2분의 아보가드로 수 만큼 있다면 이때 확률 값은 얼마냐 하면 C에 NA에 2분의 NA 2분의 1에 2분의 NA 2분의 1에 2분의 NA 이렇게 되고요. 또 쭉 가다 반대쪽으로 가면 왼쪽에는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이 있다고 해봐. 그렇다면 확률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가는 거지. NA의 빵승 2분의 1의 빵승 2분의 1의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계산하면 여기서 이거는 1이잖아요. NA의 NA는 1입니다. 이것도 1이에요. 2분의 1의 아보가드로 수야. 2분의 1의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그 지수로 집어넣고 2분의 1로 해봐.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완전 0은 아니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0이라고 해도 될 만큼이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0입니다. 무한대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00000000000000 이거 평생 동안 000을 해도 0이 끝까지 안 가는 끝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값이 나오는 작은 값이야. 뿐만 아니라 얘도 0이야. 확률 값으로 따지면 어떠냐 하면 확률 값을 이쪽으로 갈수록 높답니다. 확률 값이 높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확률 값이 높다는 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을 실생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실생활에서는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어. 기체 분자가. 기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기체가 있으면 A라고 하는 방에는 기체가 몽땅 다 들어있고 B라고 하는 방에 여기 B방이고 A방이라고 하면 B방에는 기체가 하나도 없어. 기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진공이라는 말이야. 진공. 그러니까 이쪽에는 기체가 따글따글 들어있고 이쪽에는 진공이야. 기체가 하나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딱 열어. 열면 얘네들 기체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다시 기체가 다 이쪽으로 가. A방으로 다 가고 여기는 텅텅 비어. 그럴 경우는 그럴 확률은 0이다.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 또 이쪽으로 기체 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느 한순간에 얘네들이 다 한쪽으로만 다 오고 나머지 반대쪽에는 제로가 돼요. 기체가 하나도 없어. 그럴 경우야. 그럴 확률도 마찬가지 얼마다? 0이다.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숫자로는 완벽하게 0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어떻게 된다?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진행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확률이 가장 높은 쪽.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쌤이 여러분들 진도가 그 다음 진도를 이걸 나갔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수업을 진행을 했네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카르노 기관하고 열효율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